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절이 되어도 시가에는 가지 않습니다. 남편 혼자서 미리 당겨서 다녀오고 며느린 제가 가지 않은 지 2년이 되었어요. 무슨 그따위 며느리가 있냐고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며느리는 명절이면 시가에 가서 음식하고 서빙하고 지내는 것이 미덕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길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시어머니한테만큼은 그랬습니다. 남편이 그걸 문제를 삼았다면 같이 안 살았을 거예요. 남편도 제 의견을 존중해줬기에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잘 나가는 입시학원 강사였어요. 남편은 영어 강사였고 저는 수학 강사였어요. 아주 최고의 뛰어난 강사는 아니었어도 나름 자부심 있는, 능력 있는 강사 정도는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안 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수입도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남편과는 달리 나름 완벽주의 성향이라서 뭔지 모르지만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것은 딱 질색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몇 년 동안 변함없이 저만 바라보고 좋아해주지 않았다면 결혼 같은 거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제가 뭐하러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결혼이란 울타리로 나를 얽어매려고 하겠어요. 일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일에 대한 욕심과 열정이 많았던 터라서 내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5살이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애를 서너 명은 낳고 어느 정도 다 키웠을 나이가 아니었나요? 하지만 저는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어느 시기에는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없었어요. 그런 성격인 줄 잘 알고 있던 남편이 저와의 결혼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나서 서둘러서 한 결혼이었어요. 결혼 전에 배웠던 시어머니는 한없이 너그럽고 인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아서 저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았어요. 거기에다 능력 있는 며느리였으니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때 저에게는 늘 그러셨어요. 우리 홍식이와 결혼만 해준다면 네가 아무것도 신경도 안 쓰게끔 내가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마. 아기도 낳으면 내가 다 돌봐줄 테고 말이다. 그것뿐이냐? 우리 홍식이더러 네 말만 듣고 살라고 할 거야. 결혼을 해서 네가 힘들 건 하나도 없다.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진짜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지였고 저도 시어머니를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고 좋아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와서 미리 일주일 전에 시가에 남편과 함께 들렀어요. 비싼 홍삼 세트를 사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사돈은 잘 계시냐? 네? 아, 네. 잘 계시겠죠. 아직 저도 뵌 지가 오래되어서요. 뭐? 그럼 홍삼은 사돈이 보내신 게 아니었냐? 네. 그러자 갑자기 표정이 싹 달라지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사왔냐? 차라리 돈으로 줬으면 내가 더 필요한 걸 샀을 텐데 다음에 이런 거 사오지 마라.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랬어요. 엄마, 우리가 이런 거 안 사다 드리면 누가 엄마한테 사드려요? 엄마만 드시라고 산 게 아니라 아버지도 드시라고 큰 거 사온 거예요. 아버님도 옆에서 시어머니께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받았으면 감지덕지할 일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가, 고맙다. 네 시어머니가 니들이 돈을 많이 써서 아까워서 그런 거야. 잘 먹으마.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런 아버님께 또 그러셨어요. 으이구, 애들 돈은 돈이 아니에요. 아기가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모아야 집도 사고 애도 낳고 키울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속도 없이 그저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둘이 벌어서 어머님과 아버님께 이 정도는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러자 갑자기 저를 향해서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너는 그런 소리 하덜덜 마라. 다 너희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혹시나 사돈이 보낸 줄 알았다. 왜 너희 엄마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셨냐? 그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참 경우 없네. 사돈이 왜 선물을 보내와야 해? 오히려 당신이 이런 며느리를 보내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버님께 더 큰 소리로 달려들며 대드셨어요. 당신 입 안 닥쳐요? 어디 며느리 앞에서 위신한석에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자 아버님도 앉이고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이야말로 어디 며느리 앞에서 나한테 막 대들어? 이거 잘하면 한 대 치겠네. 당신이나 입 닥치고 있어. 말은 바로 해야지. 어디다 대고 사돈이 보냈네 안 보냈네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멋이 어쩌고 어째요? 두 분이 제 앞에서 다투시는데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버님이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별 대꾸도 잘 안 하시는데 오늘은 참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대든다면서 시어머니가 아버님께 그러셨어요. 어이구 이놈의 영감탱이가 평상시에는 내 말이라면 끽소리도 못하더니만 그래 며느리 앞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할 말 했어요. 어디서 참견이야? 저는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아버님을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두 분의 말싸움이 끝났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살을 저에게 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거 홍삼 말이다.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사왔지? 내 아들 돈으로 생색을 내렸거든. 이런 거 하나도 반갑지 않으니까 사오지 마라. 그래요? 만약에 제가 번 돈으로 사왔으면요? 네가 번 돈이라고 했냐? 네 돈이 어디 있냐? 네 돈이 우리 아들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둘이 잘 벌어서 뭘 생각을 해라. 딴 데 쓰지 말고. 알았냐? 어머니, 저희들이 돈 쓰는 거 아까워서 그러신 거는 알겠는데요. 돈은 벌어서 이런 데다 쓰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잘 벌고 잘 모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냐? 니들이 부모를 잘 만나서 빽이나 있기를 하냐? 돈줄이 되어주기를 하냐? 여자가 돈 씀씀이가 크면 남자가 아무리 등골 빠지게 돈을 벌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다. 홍식이가 벌써 40줄인데 금방 50줄에 들어선다. 남들은 네 나이에 집도 사고 애를 또 많이 키웠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어머니 아드님 탓을 하셔야죠. 나이 40이 되도록 집도 한 채 장만도 못했잖아요. 저는 홍식 씨랑은 다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아예 잡아 잡수려고 했습니다. 너 말 한 번 잘한다. 그래서 우리 홍식이가 신혼집을 장만을 못했냐? 네가 좁은 집에서는 못 산다고 해서 32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구하지 않았냐? 요새는 신혼집이 전세건 아니건 간에 반반으로 한다더라. 그런데 뭐 너희 집에서는 한 푼도 안 보태더라. 그리고 이것도 그래. 세상에 천명절에 너네 엄마는 입을 딱 씻어버리냐? 그때 남편이 안방에서 있다가 나오면서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엄마, 너 왜 그러세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며느리한테 하고 그러세요? 뭐가 쓸데없는 소리야? 네가 나이 40줄에도 집도 하나 장만 못하고 결혼했다고 하지 않냐? 또 말씀이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홍식 씨가 나이 40줄에 집도 없고 애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막 그러셨어요. 너는 아무 말 말고 네 친정에 가서 전해라. 딸 자식을 시집을 보내는 거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이다. 경우 없이 빈손으로 시집에 보내는 거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자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엄마가 거지예요? 왜 사돈한테 못 얻어먹고 안달이 났어요? 그러는 엄마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선물을 보내셨어요. 그러자
더 열불이 나서 남편에게 또 삿대질 해가며 퍼부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사돈한테 선물 안 보낼 줄 알았냐? 선물을 보내온 즉시 나도 답례로 보낼 참이었다. 됐냐? 엄마가 먼저 보내지도 않으셨으면서 뭘 그렇게 바라세요? 뭐야? 네 형수를 봐라. 네 형수가 시집 왔을 때는 첫 명절이라고 얼마나 사돈댁에서 많이 보내왔는 줄 아냐? 그래서 남편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그랬습니다. 형수가 형보다 나이도 많은 데다가 직업도 없었으니 사돈 이쁘게 봐달라고 뇌물을 보냈나 보죠. 사돈이 잘 살잖아요. 우리가 형네랑 같아요. 뭐야? 틀린 게 뭐가 있냐? 하여간 긴 말 필요 없이 수연이 너는 당장에 나가서 네 집에서 한우 갈비 세트라도 들고 오던지 해라. 어디 경도 없이 딸을 시집을 보내놓고 첫 명절에 빈손으로 보내냐? 당장에 나가! 알겠냐? 그래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제가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추잡스러워서 며느리 못 해먹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게 물었어요. 추잡스러워? 네, 어머니. 정말 추잡스러워요. 전 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정말 몰랐네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께 용돈을 드린다고 봉투까지 준비를 했는데 드릴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사실 엄마가 시어머니께 선물을 사드리라고 돈을 보내주셨거든요. 뭐? 사돈이 돈을 보내셨다고? 그럼요. 제가 명절에 갈 때 적당한 거 사들고 가라고 돈을 보내셨는데 돈으로 드리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엄마가 보내신 돈을 용돈 삼아 제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 앞전에도 제가 보내드린 한우 갈비 세트가 비싸기만 할 뿐이지 먹잘 것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돈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어쩌죠? 돈이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홍삼 세트를 다 챙겨서 다시 갖고 나가려고 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이었어요. 자기야, 그런다고 이렇게 가려고 그래. 엄마가 우리 돈 아끼라고 그런 거잖아. 자기가 좀 참아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참으면 또 안 그러실 것 같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며느리 노릇을 안 한다고 선언했으니까 너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하긴? 너도 알지? 우리 형부가 우리 집에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오는 거 말이야. 한우 불고기에다 과일을 보내왔잖아. 그뿐이냐? 용돈도 두툼하게 드리곤 했어. 너도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형부만큼은 해야 경우가 있는 거 아니냐? 나랑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 집에 당장에 경우 있게 행동해봐. 어디 경우 있는 그 어머니 그 아들이 만나 두고 볼 거야. 라고 하며 들고 왔던 홍삼 세트를 다시 들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삐 시가를 빠져나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 했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건너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아는 남편이 시가로 가자고 하지 못했어요. 다만 형부가 했던 것처럼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친정에 명절을 새러 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드렸다가 다시 가지고 나온 홍삼 세트를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오거나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마도 남편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이혼을 안 당하려면 엄마가 우리를 그냥 냅두는 게 낫겠어요. 수연이가 며느리 노릇을 안 하겠다고 했지 저랑 이혼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조심해 주세요.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시댁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 않더라도 남편이 혼자서 가서 시부모님을 잘 챙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뵙고 오면 저와 함께 나란히 친정 부모님을 뵙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지내다 옵니다. 앞으로도 별일이 없으면 그럴 생각입니다. 이상 며느리 포기 선언을 한 며느리 얘기였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